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텐서플로우 2.0에 대한 소개 동영상에 이어서 텐서플로우 2.0을 사용해서 회기식을 이제 예측하거나 또는 로짓 회기 모형을 사용해서 대상물을 이제 분류하는 예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식을 예측하는 것이나 또는 이제 분류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제 굉장히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죠. 이건 이제 어떤 값을 예측하는 거고 분류하는 건데, 우리가 텐서플로우 1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회기 예측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회기식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회기식을 사용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분류 예측인 경우에는 이제 로짓 회기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굉장히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회기식이 그냥 일반 회기식이냐 또는 로짓 회기식이냐는 것만 차이가 나고, 결국은 회기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걸로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텐서플로우 2.0을 사용한 회기 예측 및 분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2.0에서는 모델을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시퀀셜 모형하고 시퀀셜 모형이면 순차 모형인가요? 그다음 펑셔널 모형으로 나누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퀀셜 모형입니다. 그래서 펑셔널 모형을 직접 다루게 될 기회는 거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시퀀셜 모형이라는 것은 여러 신경망 모형을 구성하는 레이어를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표준적인 레이어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 만들어져 있는 레이어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쌓아가면서, 우리가 쌓는다 그러면 이제 위로 쌓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떤 입력 데이터가 여기에 왼쪽에서 이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레이어를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레이어 안에는 뉴런들이 이미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레이어를 쌓아가면 이 레이어를 구성하고 있는 인공 뇌세포들, 인공 뉴런들 사이를 자동적으로 서로 가중치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면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우리가 다층 인공신경망을 아주 쉽게 이렇게 만드는 모형을 이제 시퀀셜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셜 모형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모델.add 해서 이제 그 레이어를 계속 쌓아가는데, 이 레이어들 중에서 첫 번째 레이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죠. 이 첫 번째 레이어는 이제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 레이어고, 이 첫 번째 레이어에 이렇게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는 입력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들어온다 하는 것을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델을 이렇게 모델의 이름을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모델이라 그러죠. 그런데 지난 동영상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델 이름을 부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다가 레이어를 애드할 때 첫 번째 레이어는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입력 데이터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레이어죠. 근데 이게 입력 데이터이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입력 데이터에 그 변수가 몇 개이냐?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의 칼럼의 개수죠. 칼럼의 개수가 이제 몇 개이냐? 뭐 변수의 수 또는 칼럼의 개수. 그래서 입력 데이터를 우리가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러면 그 칼럼의 그 입력 이 값의 종류를 이제 칼럼에다가 값 또는 이 변수를 이제 칼럼에다 표시하고 행에는 뭘 표시한다고 그랬죠? 샘플의 수를 이제 샘플의 수. 그러니까 여러 샘플들이 행으로 쌓이도록 이렇게 이제 입력 데이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제 입력되는 데이터들이 변수 값이 몇 개이냐 하는 것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입력 데이터는 들어오지 않고 그 이전 레이어에 있는 뉴런에서부터 새로운 레이어의 뉴런들로 이렇게 값이 이렇게 자동 연결이 되기 때문에 뉴런의 수만 지정을 해주면 텐스플로우 2에서 각각 이 웨이트를 가중치를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 출력 값이 있으면 회귀 예측일 경우에는 이제 출력 값이 1개가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레이어에는 뉴런의 개수가 회귀 모형인 경우에는 이제 회귀 모형인 경우에는 이게 1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류인 경우에는 분류하고자 하는 그 분류 유형의 수, 분류 유형의 수만큼 이제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뭐 숫자 분류를 0부터 9까지 한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제 맨 마지막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는 10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주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레이어는 하나의 선형 그 회귀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레이어하고 이전 레이어하고 이제 이후 레이어가 이제 연결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 그러면 선형 회귀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각각을 나타내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중치가 있어야 되고, 가중치 매트릭스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중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절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편 벡터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라든지 절편에 대한 값들을 뭐 초기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대부분 이제 텐스플로우 2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레이어만 쌓아주면서 그 레이어를 구성하는 뉴런의 개수가 몇 개다 하는 것만 지정을 해주면 모형 개발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쉽게 모형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텐스플로우 2를 사용해서 다층 신경망 모형을 만들어서 회귀 값을 예측하는 그런 이제 모형 개발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다층 신경망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간략하죠. 그래서 텐스플로우에서 케라스 모듈을 불려서 시퀀셜 모델을 이제 하나 만들고 그 모델에다가
그냥 레이어를 계속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처음에는 뉴런이 8개인 거, 16개인 거, 32개인 거, 64개인 거.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한 개의 Y 값을 우리가 예측해야 되니까 뉴런이 하나인 이제 레이어를 이렇게 쭉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이제 추가하면 이제 모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는 저 인풋 값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풋 값은 이제 x 값 하나만 들어오니까 여기 이 경우에는 이제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모형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옵티마이저는 무슨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다층 신경망인 경우에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쓰면 잘 안 돼. 최적화가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텐서플로우 1에서 이미 살펴봤죠. 그래서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고, 비용 함수는 민 스퀘어 에라, 그러니까 오차에 대한 평균 자성 평균 값을 이제 비용 함수로 하고, 그 다음에 모형의 측정 변수는 모형의 측정 변수는 이제 정확도로서 이제 측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모형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형 개발되는 것을 실제 우리가 아나콘다에 가가지고 그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실행을 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면 이렇게 이제 모형이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지면 먼저 넘파이하고 판다를 이제 읽어드리고 난 뒤, 왜냐하면 데이터를 이제 읽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넘파이라든지 뭐 판다라든지 이런 그 패키지들을 모듈들을 이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1을 할 때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그때 만들어 놓은 quadratic sample.txt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걸로부터 이제 입력 데이터라는 그런 이제 매트릭스를 어레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럼 데이터의 타입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n 디멘전을 어레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제에서 이야기하듯이 전체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검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제 나눠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입력된 데이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값이 x 값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커지고, 그래서 2차 함수로 x-5의 자성에 대해서 어떤 이제 랜덤한 값을 추가해서 이렇게 실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y 값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 값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이 순차적으로 커지는 샘플 중에서 뭐 앞에 있는 80%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훈련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뒤에 있는 20%를 밸리데이션 검증용 데이터로 이제 사용을 하면 이 값들이 너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의의 값이 훈련용으로 사용되고 임의의 값이 검증용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 그 소개 동영상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셔플링을 합니다. 셔플링을 해서 첫 번째 데이터를 이제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값이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이제 셔플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셔플링을 해서 맨 첫 칼럼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X 데이터라고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럼 X 데이터는 여기 있어 보는 것처럼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의 그 리스트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데이터의 형태를 살펴보면 199개의 이렇게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차원 벡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리스트 또는 1차원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벡터를 우리 텐서플로우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2차원 매트릭스 2차원 어레이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 어레이로 바꿔주기 위해서 numPy에 있는 reshap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이 X 데이터를 칼럼이 하나이고 행은 그 샘플의 수만큼 알아서 이제 알아서 만들어라 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주어서 형태를 바꿔서 X 인풋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X 데이터하고 X 인풋은 값은 그대로 똑같고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데 단지 1차원 데이터를 뭘로 바꿔주는 거죠? 2차원 데이터로 바꿔주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2차원 데이터로 바꿔주느냐 하면 텐서플로우에 있는 이제 텐서를 변환해서 데이터를 계산하는데 텐서라는 게 다차원 배열로 이제 구성된 것을 우리가 텐서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1차원 벡터를 이제 2차원 배열로 바꿔주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난 뒤에 형태를 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1차원이 아니라 행이 199개고 열이 하나인 이런 이제 2차원 배열이 이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y 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y 값은 네 번째 칼럼이죠. 그래서 네 번째 칼럼이기 때문에 입력된 데이터의 두 번째 차원의 인덱스를 이제 3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인덱스는 이제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에서 네 번째면 이제 3을 이제 여기에 3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y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y 데이터도 동일한 방법으로 리쉐이프를 해서 보면 행이 199개고 칼럼이 하나인 그런 이제 2차원 어레이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텐서플로우를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텐서플로우의 버전이 1점된지 2점된지 이제 확인해 보면 텐서플로우 2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딥러닝 모형을 개발한 인공신경망 모형을 개발한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모형을 그냥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학습률을 0.001로 하고 실제 최대 학습 횟수를 뭐 10만 번으로 하겠다. 최대이기 때문에 뭐 많이 잡아줘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시퀀셜 모형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는 이제 그 인풋 데이터를 받아들여 가지고 인풋 데이터는 이제 칼럼이 하나죠. 인풋 데이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8개의 뉴런으로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가 1개가 오면 그 다음에는 뉴런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이제 8개가 있는 거죠. 8개의 뉴런으로 연결시키는 첫 번째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는 뭐 16개, 32개 이렇게 쭉 만들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4개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게 우리가 예측하는 한 개의 값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인공신경망 모형을 만드는데 그런 레이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것을 이제 덴스 레이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덴스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선형 회기식을 하나 추가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덴스 레이어라는 것은 선형 회기 선형 회기를 위한 레이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덴스 레이어를 이렇게 쭉 추가를 해주면 모형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형 개발이 다 되고 나면 이 모형에 오류가 없는지,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뭘로 사용하고 로스 함수는 뭘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모형의 척도는 뭘로 사용을 할 것인지를 지정해줘서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옵티마이저는 여기 이제 우리가 강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옵티마이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1차 이제 선형식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옵티마이저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가 있고, 그래서 이름은 SGD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그냥 일반적인 모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담 옵티마이저, 그래서 ADAM이라고 이제 이름을 사용하고, 이런 이제 옵티마이저를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모형에 적합한 옵티마이저를 선택을 해서 모형을 설계할 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함수는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사용하는 민스퀘어 에라, 그러니까 에라의 자성을 해서 그걸 평균을 구한 값. 그 다음에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뭐 이런 이제 비용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함수들도 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이제 선택해서 모형 개발을 할 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이 컴파일이 오류 없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썸머리를 해보면 파라메타가 몇 개고 아웃풋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인풋에서는 변수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만, 인풋은 변수가 하나였죠. 들어왔습니다만 첫 번째 레이어에서 뉴런을 8개를 했기 때문에 아웃풋 출력은 이제 8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레이어는 16개, 32개, 64개.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none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 샘플의 개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냥 none으로 하는 거고, none의 값은 뭐에 의해서 정해지느냐 하면 샘플의 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쉐이프를 할 때 변수를 이제 입력 데이터를 리쉐이프를 할 때 칼럼의 개수를 하나이고 로우의 개수를 마이너스 1이라고 지정해 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난이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파라메타의 숫자가 나오는데, 파라메타의 수라는 것은 각각의 레이어가 뭐라 그랬죠? 선형 회기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레이어는 선형 이제 회기식을 이제 만드는 거라고, 선형 회기식을 위한
레이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x 값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가는 값이 이제 8개가 있으면 여기에 각각의 가중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하살표 하나하나가 각각의 회기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은 8개면 y1부터 예를 들면 y8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y1 이꼬로 ax, x는 하나니까 ax 더하기 b, a1x 더하기 b1, 그 다음에 y2는 a2x 더하기 b2. 그래서 여기에 가중치가 하나 있고, 각각의 선형 회기식에 대해서 가중치가 한 개 있고, 가중치라는 게 이제 a 값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편이 또 한 개가 있습니다. 절편은 이제 b 값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절편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우다 보면 a하고 b가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가중치가 한 개 있고 변수 하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절편이 하나 있어서 y 값을 몇 개를 예측하느냐 그러면 8개를 예측하니까 1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는 뉴런이 이제 8개고, 이 8개가 몇 개한테 가느냐 그러면 16개한테 가죠. 그 다음에 이게 16개가 가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역할이 바뀌어서 이게 y가 아니고 이제 x1부터 x8이 되는 거고, 이게 y1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y1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y1은 a1 x1부터 쭉 해서 a8 x8 더하기 b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y16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만 쓰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a11부터 시작해서 a18 그 다음에 b1 이렇게 쭉 하면 a16의 1부터 쭉 해서 a16의 8 곱하기 x8 더하기 b16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A의 개수하고 B의 개수를 따져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Y1 하나에 대해서 가중치가 8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죠? 절편이 1개가 있으니까 전부 다 9개의 미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위에 있는 식에서 미지수가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9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이 16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6 하면은 9 곱하기 16 해서 144 해서 이렇게 파라미터의 개수가 144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층 신경망에서 텐스플로우 2를 사용해서 다층 신경망을 만들 때 우리가 각각의 선형 회기를 위한 그 레이어, 여기에 식이 들어가기도 합니다만은 식이라는 단어를 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선형 회기를 위한 레이어를 하나 만들 때마다 거기에 그 뉴런들이 추가된 그런 이제 선형 회기식이 만들어지고요. 그 선형 회기식을 우리가 예측하기 위한 파라미터, 예측해야 될 파라미터의 개수는 조금 전에 준 것처럼 이 입력되는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는 뉴런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입력되는 뉴런은 8개이고, 그 다음에 출력 계층에 있는 뉴런의 개수, 이것들을 이제 연결하는 가중치와 절편의 개수를 다 세면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하고 절편의 수를 다 세면 되는데, 이게 이제 선형 회기식이니까 입력되는 계층의 뉴런의 수에다가 절편 1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하기를
출력되는 뉴런의 수만큼 곱해주면 여기 이제 선형 회기식으로 표현되는 이런 회기식에서 우리가 포함시킨 그 가중치를 나타내는 변수하고 절편을 나타내는 변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파라메타의 전체 파라메타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형이 다 컴파일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시킬 때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X 데이터가 뭐고 그 다음에 Y 데이터가 뭐고 그 다음에 최대 몇 분까지 이제 학습을 시킬 거냐, 트레이닝 최대 값이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 데이터하고 검증 데이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해서 그것을 이제 validation split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중간중간에 결과를 화면에서 볼 거냐 해서 볼 거면 1이라는 값을 주고 안 볼 거면 0이라는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습이 되다가 더 이상 학습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early stop 조기 이제 종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조기 종료를 할 경우에는 어떤 이제 값을 가지고 매트릭 학습 효과를 나타내는 학습 효과 척도를 가지고 종료할 건지 종료하지 않을 건지 판단할 것이냐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비용 함수를 가지고 근데 학습을 시키면 훈련하는 비용 값은 이제 계속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검증용으로는 뭐 훈련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풀어 보니까 이제 훈련이 잘 되는데 그 실력을 가지고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돌려보면 검증 데이터에서는 값이 개선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계산한 비용 값이 개선이 안 되면 이제 조기 종료를 하는데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봤습니다만 한 번 개선이 안 됐다가 다음에 또 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오랫동안 개선이 안 되면 이제 종료를 해라 뭐 그렇게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료 값을 여기서는 뭐 10을 줬습니다만은 뭐 20을 줄 수도 있고 임의의 값을 이제 우리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validation loss가 한 3점 얼마에서 뭐 개선이 안 돼서 이제 조기 종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최대 수는 10만 번으로 했지만 한 2,200번 정도에서 이렇게 이제 별로 개선이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한 3점 얼마에서 2점 얼마 에서 이제 validation loss가 훈련 로스는 이제 뭐 한 2점 얼마, validation 로스는 이제 한 3점 얼마에서 조기 종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전체 샘플에 대해서 만약에 훈련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따로 있으면 별도로 있으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한 모형을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2차 함수를 위한 이 샘플 예제에서는 훈련 데이터하고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면 전체 비용 함수가 한 2.45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 X 인풋을 가지고 실제 한번 예측을 이제 하고 난 뒤 그 예측 값이 우리가 오류를 포함하는 그 실제 값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가를 플라팅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인풋 값하고 Y 추루 값은 푸른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없는 그 2차 함수 Y는 X-5의 자성은 붉은 값으로 표시를 하고
우리가 예측한 값은 이제 검은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해서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요 끝 부분에 가서 이제 조금 이 달라지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층 신경망이 이제 잘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층 신경망을 이제 우리가 만듦에 있어서 훈련을 할 때 그 훈련된 값을 어디다가 저장했느냐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히스토리를 이제 불려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히스토리에 있는 그 훈련의 그 과정을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한번 이제 그래프로 그려서 훈련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안에 히스토리라는 아마 이게 딕셔너리가 있는 모양이죠. 딕셔너리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비용 함수가 로스 펑션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 이 로스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로스이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로스이고 벨 로스는 밸리데이션에 대한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의 로스 펑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액큐리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소개 동영상 이전 소개 동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실수값 회귀값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뭐 x가 뭐 1.01을 했으면 y가 x 빼기 5의 자성 더하기 뭐 거기에 어떤 오류값 0.0217 이게 포함이 되면 y가 어떤 실수값이 나오겠죠. 어떤 y가 이제 실수값이 나오면 이 실수값을 y estimate가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ccuracy라는 것은 그것을 여기 있는 이제 y predicted가 이 값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ccuracy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값이 아주 0.0001이라도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TensorFlow 2에서는 accuracy가 서로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accuracy는 우리가 한번 플러팅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어떤 정확한 실수값을 예측하는 경우에는 accuracy는 거의 전부 다 아마 0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번 실행을 해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쭉 학습이 이루어지다가 좀 여기에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이제 학습이 이루어져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값에서 이제 수렴을 해서 더 이상 학습이 이제 개선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값은 비용 함수는 훈련 데이터에 대한 비용 함수라든지 검증 데이터에 대한 비용 함수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accuracy는 뭐 항상 0입니다. 왜냐하면 실수값을 예측할 때 그것을 뭐 소수점 5자리, 6자리까지 정확하게 회귀식이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ccuracy라는 것은 회귀값을 예측할 때는 적합한 우리가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는 적합한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값과 같은 어떤 정확한 값을 예측할 때는 그 뭐 민스퀘어 에러라든지 아니면 절대값의 차이, 그러니까 원래 예측하고자 하는 진짜 값이랑 우리가 예측한 값의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로 해야지 그것이 정확하게 같으냐 다르냐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하면 적합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다층신경망을 이용해서 이제 회귀식을 예측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